안녕하세요. 책 읽는 프라야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브라운 도트의 부의 본능입니다.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은 우리는 동물과 달리 본능을 넘어서 의지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기서 작가는 부를 일깨우려면 그 본능을 넘어서서 의지를 강력하게 가져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파트 1은 작가의 실전 투자기를 다루면서 왜 부가 중요한지, 부의 본능을 어떻게 일깨우게 됐는지 동기부여를 설명을 하는데요. 작가가 부자가 되기로 결심했던 점은 자유롭게 살기 위한 거였어요. 작가도 역시나 이제 비슷한 회사 생활이라든지 하면서 월급쟁이로 살고 있었는데, 이때 회사랑 일상을 오고 가면서 자유롭게 뭔가 살아보고 싶다라고 결정을 했대요. 우리 모두 알듯이 회사라는 게 어느 소속이라는 게 있으면 그 소속이 주는 안정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유롭지 못한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자유롭지 못한, 어떻게 보면 노예? 좀 말이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속박되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작가는 여기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이런 투자들을 공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작가는 바로 성공한 것은 아니에요. 수많은 실패 끝에 이제 성공을 조금씩 이뤄나갔습니다. 여기서 팁은, 작가는 본인은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한다고 해요. 이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기술에 대해서 모르면 그 기술에 대한 싸움에 아예 끼어들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해버린다든지 간접적인 방향으로 본인이 잘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판에만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작가가 주는 팁은 독점 지위에 대해서 투자 또는 창업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의 절대적인 업계 1위잖아요. 말 그대로 독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업이나 투자에 대해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으면 투자하는데 성공이 굉장히 유리한 편입니다. 파트 2는 부자가 되는 운명은 타고나는 것? 물음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수저가 운명은 타고나는 것일까요? 약간 이런 질문이랑 비슷하죠. 하지만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수저든 아니던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어떻게 자제력을 기르고 무의식을 설계하냐입니다. 자제력을 작가는 가장 중요한 성질이라고 봤는데요. 부를 이뤄내려면 많은 이제 부자들의 공통점을 우리도 보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새벽 몇 시에 일어나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공통점은 자제력이었어요. 그들은 본인의 삶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떤 식으로 돈을 쓰고 어떤 식으로 돈을 투자하는지, 모든 생활이라든지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자제력을 갖고 있다고 전 느꼈어요. 그리고 또 작가는 무의식을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무의식이란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내가 스스로 무의식적으로 나는 자신감 있고 부자가 반드시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지를 강하게 하고 이렇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평소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를 무의식적으로 설계한다는 것인데요. 이게 꽤 어렵긴 하지만 본인이라는 확신과 본인이 갖고 있는 이상적인 그런 것들과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다면 충분히 무의식도 설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파트 3는 부의 본능을 깨우기입니다.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이 짖는 본능을 극복하고 외로운 늑대가 되어라입니다. 좀 거창해 보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투기 세력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뭐 개미들, 이렇게 여러 뭐 물이 짖는 본능이 있어서 우르르 여기로 달려가서 뭐 여기가 오른다던가 하면 이런 식으로 하는 투자 방법이 있지만, 이거는 누구나 알듯이 검증된 방법은 아니죠. 작가는 이런 물이 짖는 본능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조금 외롭거나 고독할 수 있지만 본인만의 철학이라든지 본인만의 기준을 중심으로 투자를 해라 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영토 본능을 극복하고 들개처럼 돌아다녀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강남 부자들은 강남에서 태어나고 강남에서 자라고 강남에서 투자하고 강남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강남이 당연히 상승률이 높은 아파트를 가진 건 사실이고 많은 부자들이 사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투자에 있어서는 주거와 투자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가치, 영토 관련돼서 이제 연관이 되어 있을 때는 이런 본능을 극복해라 라고 작가는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쾌락 본능을 극복하기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이 쾌락 본능이 있을 수밖에 없죠. 뭐 식욕이라든지 수면욕, 뭐 여러 과시욕, 소비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자제력을 통해서 기르고 억제시키고 쾌락 본능을 그것을 넘어서라입니다. 네 번째는 버티기입니다. 어려운 하락장이 되던 뭐 어떤 경우가 되던 버텨야 합니다. 누구든지. 다섯 번째는 자본주의 룰을 익히기입니다. 4번 버티기와 비슷한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려면 당연히 상승세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는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룰들을 익혀야 여섯 번째, 인식체계 오류를 극복하고 부자의 눈을 뜰 수 있습니다. 파트 네 번째는 부의 본능을 깨우는 도구와 솔루션입니다. 자, 솔루션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신경 조건화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자제력 기르기인데요. 자제력을 강력하게 기름으로써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렸을 때 뭐 가난했었을 때 고통스러운 기억이라든지와 즐거운 보상과 연결시키기 등을 통해서 신경 조건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델 따라하기입니다. 말 그대로 롤모델을 정해서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방 효과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저는 예전 회사에 아는 그 여자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혼자 자수성가하면서 이렇게 남편도 만나고 하면서 같이 투자를 강남 아파트를 이제 12억에 샀는데 지금은 얼마죠? 최소 뭐 20 얼마 하죠. 20억 얼마 하죠. 이런 식으로 현금으로 그때 순매수한 것을 지금 이렇게 키워왔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지켜보면은 그 여자 선배는 굉장히 본인 돈을 거의 안 쓰고 회사에서 뭐에서 이제 제공하는 거라든지 그걸 최대한 활용하고 이런 1,000원, 10,000원도 정말 굉장히 아끼는 보지 흔하지 않는 인물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입고 왜 저렇게 관리를 안 하고 살지? 이렇게 이상하게도 생각했는데 결국엔 그렇게 부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인물들을 만나는데 그 인물들이 완벽하진 않지만 보고 배울 점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유혹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비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핸드폰만 키면 이게 뭐 세일을 한다, 할인을 한다, 뭐 여기로 오면은 뭐 사은품을 더 준다, 이런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그것을 회피하는 자제력을 키우는 것도 부의 본능을 깨우는 도구와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가계부를 씀으로써 스스로 얼마를 쓰고 얼마를 저축하는지 등등을 자세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작은 성공부터 체험하기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서약서 쓰기입니다. 스스로에게 어떤 다짐을 하고 어떻게 구체적인 목표와 일정으로 이렇게 나는 투자를 해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서약서를 쓰면 스스로에게 다짐도 되고 목표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과정이죠. 일곱 번째는 진실을 파악하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좀 굉장히 인상을 깊게 받았는데요.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게 수많은 세상이 지금 수많은 편견과 오류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인식 체계가 불정확하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이게 정말 진실인가? 이게 정말 거짓인가를 파악하는 과정도 부자가 되는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렇게 부의 본능 책을 간단히 다뤄봤는데요. 말 그대로 부의 본능을 깨우는 동기부여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왜 이게 좋은지에 대해서 본능을 넘어서 의지력과 자제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거는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을 해석하는 본인만의 방식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세상을
세상이 지금 불공평한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세상은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부자 국가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국가에서 태어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천적으로 뭐 선택하거나 뭐 갖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세상은 불공평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너무 이제 불평, 불만을 갖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세상은 불공평해. 부와 가난의 격차는 늘 있고 더 올라갈 거야. 이것을 쿨하게 인정해버리고 차라리 그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해서 부의 길에 올라타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이제 중요한 것은 저에게 중요한 게 가정이랑 가족이에요. 가정을 잘 이루고 가족을 잘 보살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하고 안전할 것. 이 두 가지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지키려면 부가 어느 정도 필요해요. wealth, 명예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부가 있어야지 이런 여유와 이런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부의 본능을 일깨우는 것이 저한테 중요해서 이 책을 리뷰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